네, 천대엽 행정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차장님, 서울에 관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관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일부 철야 밤샘 업무를 해야 하는 비상대기 숙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있지만 독립아파트로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도 서울에 관사가 있더라고요. 예. 서울과 수도권에 무려 61곳의 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법원 행정처 소속의 대법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14명의 법관들이 모두 서초구에 있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11명은 월세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모두 합해서 그 행정처 직원 관사 전부 월 비용이 2억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지금 이제 처장님 관사가 있으신 거 맞죠?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 동부 지원에서 임기를 시작하셨고 대법관 되기 직전까지 근무지가 서울 고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10년 동안 주말부부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서초구에 있는 관사를 이용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와서 대법관 되셔서. 예. 근데 처장님 원래 부산에 집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도 부산에 집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음 거 보시면 처장님이 지금 부산집 매각하시고 예. 서울에 집을 안 구하시고 예. 관사에만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관테크 아닐까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은 특이하게 또 용산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 월세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대법관님은 두 분 다 가족들하고 함께 사시고 용산 관사는 1억 보증금의 월세 470만 원 월. 그래서 한 분에게 월세만 연간 5천만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하고 서초동은 지금 또 거리가 있어요. 또 서초동도 아니고 용산에 왜 굳이 관사를 구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강남 모두 서초 모두 굉장히 고액의 그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용산에 관사 얻으신 대법관님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마포구에 작년까지는 배우자 명의 전세로 임차 아파트가 있었는데 임차 해지하고 관사로 가족이 모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관테크로 국민들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관사 내규를 제가 봤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관사 내규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관사를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고, 그런데 경찰 관사 규정을 한번 보시면 경찰은 서울에 경찰청장 1명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 관사 규정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관사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께서는 사실 연봉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서울의 가족 모두 관사에 거주하시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것이 관사로 뭔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거 보여주시면 법원 행정처가 예산의 독립을 좀 주장을 하셨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닌가요? 당시에 최근에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 방안 연구 정책 용역 보고서에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사법부의 예산 독립을 좀 주장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사를 방만하게 지금 서울 수도권 보시면은 수도권 관사가 61채고 그래서 무려 이제 39억 7천만 원의 매입 비용, 임차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3억 6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 사법부의 예산 독립 관련해서도 이 예산 독립을 저희가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아까 재판 지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관들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겸직 현황 보여주세요.
그 재판 적체, 재판 지연 굉장히 심각한데 중앙부터 시군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지금 법관들이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까, 차장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관 정원의 9% 가까이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수당도 받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 중에서 지금 서울선관위의 김정중 위원장님, 중앙지법 법원장님이신데요. 올해 4월에 7번을 출석을 하셨어요. 선관위에. 그리고 서초선관위의 신용무 위원장님, 동부지법 부장판사님이신데요. 4월 한 달만 8번 위원회 회의 출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대법원에서 혹은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차장님? 예, 현재 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긴 한데요. 이게 상근이지는 않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선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을 때 그때 주로 집중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서 물론 재판 업무에서 일부 그러니까 맞지 않을 때보다는 업무의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헌법 114조 2항에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계시고 광역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그다음에 기초선관위 위원장은 지법부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상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법부로 치우쳐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행으로 호선으로 대법관 그다음에 법관들이 선관위를 지금 거의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수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중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차장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축구 경기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와 판정을 내는 심판이 같은 선거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판단해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법관이 재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스포츠업계에서는 바로 승부 조작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 해당 선관위원장이 당해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도 창원지법 법원장이 선관위인 거기서 고발을 하고 또 창원지법에서 또 재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이 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뭔가 공정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선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